네, 안녕하세요. 박중사입니다. 네, 2024년 5월 2일 목요일 장마감 방송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시간 저녁 8시 정도 지나고 있고요. 나스닥은 0.9%, 우리 야간 선물은 0.5포인트 정도 올라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자, 밤 사이에 우리 이제 근로자의 날로 쉬는 동안 그 밤 사이에 나스닥이 FMC를 소화하면서 마쳤고요. 파월 의장의 연설이 있는 동안에 아주 급등락이 나왔습니다. 연설이 끝나고 많이 다시 올라갔다 내려왔었죠. 내용을 뭐 간략히만 살펴보면은 비둘기적인 평가를 받는 파월 의장이었습니다. 예, 금리 인상 여부는 일축하고요. 스태그플레이션이라는 가능성도 배제하고 인플레이션이 잘 안 잡히는 것은 사실이나 이 향후 금리 인하 여부는 역시나 데이터를 보고 결정하겠다라고 얘기를 했죠. 그러면서도 특이한 거는 양적 긴축 속도를 완화하겠다라는 발언을 했습니다. 매월 600억 불 긴축하던 것을 이제 250억 불로 축소해서 거의 돈을 푸는 효과를 내는 겁니다. 결국에는 이렇게 돈을 풀게 되면은 인플레이션이 더 잡히기는 어려워지죠. 시중에 돈이 자 여기 넓은 데다가 보시면 시중에 돈이 풀리면 아이고 예. 자 시중에 돈이 풀리면 이 돈 때문에 인플레이션이 잡히지가 않죠. 인플레이션이 잡히지가 않으면 어떻게 돼요? 다시 금리 인하를 진행하기가 어려워집니다. 예, 금리 인하 진행이 어려워지면 증시가 부담이죠. 예, 증시가 부담이기 때문에 또 증시를 살리기 위해서 돈을 풀게 됩니다. 예, 증시 부담. 그래서 이 순환의 고리에 벗어나지를 못하게 되죠. 결국에는 파월 의장은 지금 인플레이션을 잡는다라는 말을 남기면서도 실제로는 인플레이션을 잡는 행동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거기에 옐런 재무장관도 지난번에 얘기했죠. 대선 전에 금리 인하를 하지 못한다면, 즉 증시가 부담이 된다면 금융시장에 2천억 달러를 공급할 것이다. 우리 돈으로 약 275조 원 정도를 공급한다. 이건 어디서 공급하냐? TJ 잔고, 즉 재무부 일반 계좌 잔고에서 공급을 할 거고 그 잔고는 최근에 4월 달에 좀 늘어났었습니다. 이제 미국에서는 세금을 걷는 시기가 4월인데 4월에 세금으로 거친 요 자금들을 다시 증시에 공급하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것도 돈을 푸는 방향이고 결국에는 돈을 써서 대선 전까지 돈을 써서 증시를 부양하겠다라는 의지는 파월과 옐런 모두 같은 입장이라는 겁니다. 즉 특히나 이제 옐런도 마찬가지인데 그걸 바이든 편에 서겠다라는 거죠. 특히나 파월 의장은 이제 트럼프가 당선이 되면 뭐 경질이 되는 거고 어쨌든 뭐 두 쪽 다 바이든을 선호하는 상태고 뭐 정치적이라고는 안 했어요 직접. 근데 사실 우리가 보기에는 다 다분히 정치적이죠. 어쨌든 바이든 당선을 위해 증시는 부양이 되어야 하고 그 부양이 되기 위해서 돈을 풀고 인플레이션이 잡히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결국에는 그거는 누군가는 나중에 책임을 지고 청구서를 받아야 될 겁니다. 그게 대선 이후가 되겠죠. 그래서 그게 바이든이 되든 트럼프가 되든 그 이후에 나타날 겁니다. 그래서 지금은 일단 부양한다라는 데 초점을 맞춰서 나스닥은 또 움직이고 있습니다. 지금도 거의 1% 가까운 반등을 보이고 있죠. 그래서 우리 증시도 거기에 맞춰서 어느 정도는 야간 선물 반응도 있을 것이고 최대한 반응을 같이 해주려고 노력할 겁니다. 근데 좀 다른 점도 있다라는 거 이따가 밸류업 프로그램 얘기하면서 또 이야기를 나눠보고요. 어쨌든 미국장은 그렇게 이번 하락 조정을 글쎄요 뭐 마칠 수 있을까 하는 뭐 기대감은 붙어 있네요. 여기 빗가게 결국 지지받고 넘어갈 수 있는 그런 환경이 되긴 했습니다. 물론 오늘 갭든 상태에서 유지를 해줘야 됩니다. 이렇게 나스닥 100 지수인데 이 빗각 자리에서 갭이 뜰 가능성이 지금 높으니까 현재까지 거의 1% 가까이 나스닥 선물이 움직이고 있으니까. 그래서 어제 이상한 봉 나왔던 것을 단시간에 극복해야 됩니다. 이거 어제 FMC 파동 요 급등 나왔다가 다시 돌아온 저도 이때 이제 새벽 2시 58분에 알람 맞추고 깨가지고 이거를 보고 올라가는 걸 보고 잤어요. 올라가는 걸 보고 잠들었는데 다시 아침에 깨보니까 이거 다 내려온 거예요. 저도 깜짝 놀랐는데 어찌됐든 이 부분 이런 이상한 파동을 하루나 이틀 안에 극복을 해야 됩니다. 그러지 못하면은 이거는 또 매물벽으로 쌓이게 되죠. 매물이
쌓이기 전에, 매물로 쌓이기 전에 그냥 빨리 극복을 해주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시장이 계속 강할지 주목이 되고요. 만약에 그렇지 못한다면 주의를 해야 됩니다. 이거 빗각으로 빠져나가게 되니까요. 자, 어쨌든 뭐 미국장은 그렇고 이제 우리는 오늘 진짜 중요한 날을 보냈죠. 뭐 생각보다 별건 없었지만 밸류업 프로그램 2차 가이드라인, 2차 세미나 발표 2시에 있었습니다. 우리는 한국 거래소에서 방송하는 것을 이제 같이 라이브 방송에서 살펴봤죠. 그런데 우리가 기다리던 뭐 세제 지원 등의 인센티브에 대한 포괄적인 내용만 있을 뿐 구체적인 내용이 포함되어 있지 않고 역시나 기업 자율에 맡긴다는 내용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KB금융이 4.3, 하나금융지주가 2.9, 삼성생명이 3% 하락하는 등 주요 밸류업 수혜주들이 실망 매물이 나오면서 이제 하락 마감했고요. 밸류업에 대해서는 이따가 마지막 쪽에 다시 한번 이야기를 나눠볼게요. 일단 어쨌든 생각보다 뭐 기대했던 내용은 나오지 않았다라는 거. 그래서 관련 주들이 뭐 잘 버텨준 것도 있지만 최근에 좀 많이 올라왔던 것들은 좀 돌아서는 외국인 자금들이 좀 돌아서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자, 오늘 위클리 옵션 만기일이었죠. 위클리 옵션 만기 이동 추정 범위 오늘 점심때부터 해가지고는 5포인트 범위 내로 들어왔습니다. 9시 57분에 360부터 372.5 다소 넓게 문을 만들어 놓고, 이거는 제 라이브 방송을 이제 계속 매주 보시면은 만기 때마다 해요. 만기 때마다 그날 코스피 200의 이동 범위를 추정하는 겁니다. 시간대별로. 코스피 200 차트를 보면요, 지금 분봉 이렇게 돼 있잖아요. 이날 이동 범위. 그래서 초반에는 이제 360, 저점이 360, 고점이 371로 다소 넓게 있었지만 시간이 가면 갈수록 좁혀지죠. 그래서 12시 50분에 362.5에서 367.5로 범위가 5포인트 정도로 좁혀지게 됩니다. 이 5포인트 정도 좁혀지면은 다 좁혀진 거예요. 그래서 그날은 이렇게 되면 범위가 아주 작아집니다. 그래서 그 안에서만 박스 구간을 만드는 형태가 많이 진행이 된다라는 거. 그래서 362.5는 요 정도 되고 367.5는 여기 정도 되죠. 그래서 여기 중간 정도에서 머무르는 그런 형태가 진행이 됩니다. 이 중간 값은 365죠. 62.5에서 67.5. 그래서 365 정도를 전후로 계속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장세가 연출이 된 겁니다. 결국에는 종가에도 365 안에서 365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은 채 끝이 났다라는 거. 그래서 오늘은 이제 외국 그 금융 투자의 옵션 매도자들이 이렇게 정직하게 또 움직여 줬고요. 그 다음에 중간에 그 콜옵션, 개인 콜옵션이 또 한번 문제가 됐었죠. 개인 콜옵션이 요즘 그 큰손형을 중심으로 자주 들어옵니다. 그래서 오늘도 그분이 들어온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데 그래도 포함되어 있을지도 몰라요. 전체적으로 그분이 아침에 들어왔었습니다. 콜옵션이 포함해서 콜옵션이 들어온 다음에 바로 떨구고요. 30억 정도 들어왔죠. 개인들. 개인 콜 30억 들어오자 떨구고 다시 이번에는 요 자리에서 어떻게 돼요? 그 큰손형이 365 콜옵션을 중심으로 진입하게 됩니다. 그래서 요 자리에서 또 진입하니까 그걸 흔들어대죠. 결국에는 계속 진입하는 개인 콜옵션이 진입하는 자리는 단기적으로 계속 고점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들어와서 또 떨궈지고 그 다음에는 이제 2시 넘어서 여기서부터 2시였죠. 2시 넘어서 밸류업 프로그램 가이드라인 발표 시기 때 꾹꾹 눌러서 하락하는 그런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근데 만기 범위를 그러니까 즉 위클리 옵션 포지션 베팅 자체는 개인 양매수로 횡보였기 때문에 크게 벗어나지 않고 요 구간에서 꾹꾹 눌러서 하락하는 그런 날을 오늘 보냈습니다. 결국에는 오늘도 개인 콜이 대량으로 그 큰형님 중심으로 들어온다면 그때 당시에 살짝 눌리고요. 그다음에 그분이 다 팔고 나가니까 별일이 있는 2시까지는 다시 반등을 해주고 금요일 같은 경우는 그 큰손 개인 큰손 콜옵션 큰손이 다 팔고 나서도 떨어졌었죠. 그거는 FOMC를 앞두고 우려감이 더 많이 컸기 때문이죠. 그때는 여기였죠. 여기서 개인 콜이 분명히 먼저 다 나갔음에도 불구하고 더 내렸습니다. 이거는 어떻게 해요? FOMC 앞두고 더 내렸다. 근데 이번에는 뭐 오늘 2시 밸류업 프로그램 이야기는 올라갈지도 모르는 내용이었기 때문에 그걸 앞두고 있을 때도 좀 반등이 나왔습니다. 어쨌든 요즘 개인 콜옵션을 계속 신경 써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되었고요. 이거는 뭐 트렌드 같아요. 트렌드로 받아들여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위클리 옵션 만기 결과 오늘 코스피 200은 364.68로 동시효과 진입해서 364.31로 종료했고요. 365 콜옵션은 0.09 진입해서 0으로 끝났고 365 풋옵션은 0.79로 진입해서 0.69로 끝났습니다. 위클리 옵션 만기 결과 추정치는 기실현 포함해서 외국인들이 6억 수익 본 것으로 추정되고요. 개인들은 19억 손실 본 것으로 추정되고 양매수였습니다. 양매수였기 때문에 다 죽었죠. 위아래 위 콜옵션 아래 풋옵션이 다 녹았습니다. 금융투자가 11억 수익 본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이렇게 끝이 났고요. 결국에는 뭐 그 하루 쉬면서 FOMC 파동이 좀 클 것으로 예상했던 그 양매수 베팅은 그 예상하고 들어간 양매수는 다 녹았고요. 양쪽으로 그런 걸 각오를 해야 되는 게 양매수기 때문에 양매수는 녹았고 장중에는 아침에 이제 지지 라인 정도 부근에서 한번 튕겨져 올라가더니 그 다음부터는 횡보만 했습니다. 사실상 오늘 요 안에서 매매를 많이 하기는 힘들었을 겁니다. 뭐 해봐야 개인 콜 들어왔을 때 숏 포지션, 그 다음에 개인 콜 옵션 그 사람이 나갔을 때 롱 포지션 살짝, 그 다음에 저항권에서 2시 만날 때 밸류어 프로그램 발표 내용 보면서 외국인들 선물 매도가 많네 하면서 슬쩍 숏 탔던 정도만 수익이 날 수 있었고 그마저도 크지 않았죠. 움직임 범위가 약하니까. 뭐 이런 데서 지지라인 부근인데 이 지지라인 부근에서 숏을 타는 경우는 없어야 되겠죠. 뭐 그러신 분은 안 계실 거고 그럼 거꾸로 하는 거니까 해서 뭐 합니까, 그죠? 그러면 안 됩니다. 여기는 분명히 지지라인에 가까운 부근인데 이런 데 가지고 숏을 공략한다? 롱을 공략하지 못할지언정, 그렇죠? 이런 경우에는 꽝입니다. 완전히 이렇게 매매하면 안 돼요. 저항 라인 부근에서 롱을 탄다? 이것도 안 되죠. 지지 라인 부근에서 숏을 탄다? 안 됩니다. 그 자리를 누가 이기는지 확인을 하는 건 괜찮아요. 여기서도 지지라인에서 결국에는 그게 뚫리고 하방으로 원웨이로 가는 형태를 보인다 하면은 그때 가서 숏을 공략을 하는 건 괜찮겠죠. 반대로 롱도 저항 구간이 여기다 그러면 저항 구간 부근에 가가지고 롱을 타면 안 되겠죠. 그걸 돌파하고 안착해서 자리를 잡으면 그때는 괜찮겠죠. 해볼만 하겠죠. 근데 그런 게 확인도 안 됐는데 그냥 무턱대고 여기서 더 내려가나 싶어가지고 그냥 여기서 숏 배팅 한다? 그거는 그런 매매를 하면은 오래 못 갑니다. 항상 저항 라인에서는 롱을 보지 않고 지지 라인에서는 숏을 보지 않는 것부터 기본이고요. 상황을 보고 나서 거기에 올라탈지 아니면 반대로 터닝하는데 배팅을 할지 이런 것들을 결정해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렇게만 하지 않았으면은 사실 재미는 없는 장이 됐죠. 결국에는 크게 지지를 받지 않은 경우에는 특별히 재미가 없었습니다. 요거 말고는 변동성이 없었던 개인 위클리 양매수 장이었다라는 거. 자, 그래서 뭐 그렇게 해서 일단 우리 파생반 분들 오늘 뭐 재미없는 날 보냈지만 그래도 그 안에서도 하셨던 분들은 올려주셨습니다. 뭐 5월 한 달도 잘 부탁한다. 이거 뭐 4월달에 그때 수익 보셨던 분이죠. 이거 써주셨고 130만원 수익 보셨네요. 그 다음에 밸류업 발표는 안 덤비려고 미리 마무리한다 50만원 수익 올려주셨고요. 아까 회원님이 질문하신 자리가 이제 콜을 못했다는데 그 자리는 이제 제가 이 자리였는데 질문이 이 자리에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 자리에서 매수를 받아도 되겠냐라는 생각에 저도 동의를 했습니다. 괜찮을 것 같다, 해볼만 하다 정도. 다만 밑에 하단에 이제 커트라인을 봐야 되고 그 자리까지 보자 정도 말씀을 드렸는데 거기서 조금 반등이 나왔습니다. 뭐 그런 것들을 활용하신 분 포함해가지고 오늘 그 다음에 여기 시가에 풋 사가지고 7분 만에 마이너스 100만원 됐던 거 중사님 관점 활용해가지고 일당했다. 파생반 돈이 전혀 아깝지 않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사실 여러분들이 굴리는 이런 자금들을 보면은 파생반 비용은 아주 작습니다. 한 달에 뭐 10만원 언저리 꼴이잖아요. 특히나 이제 6개월 단위로 했을 때는 11만원 요런 선밖에 안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운영하시는 금액에 비해서는 아주 작은 부분일 겁니다. 그래서 최대한 파생 상품을 원래 다루는 경우는 되게 비싼 편인데 저는 여러분들의 부담을 최소화시켜 드리려고 어쨌든 그 회비를 최대한 낮게 책정을 했으니까 활용하시는 분들의 부담 많이 없으실 거라고 생각하고요. 대신에 더 많은 컨텐츠들을 올려드리려고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오늘도 수익을 보신 분들 모두 축하드리고요. 자, 풋옵션에 뭐 1,500만원
짜리 홀딩 하시는 것 같은데 이런 것도 있고 613만 원, 133만 원, 50만 원, 224만 원, 50만 원, 62만 원, 57만 원 모두 613만 원 모두 올려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수익 축하드립니다. 저 또한 여러분들의 수익을 위해서 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종가의 투신이 전일 선물 매도 2천억대에 이어서 오늘도 종가의 2,800억 정도의 선물 신규 매도 베팅을 진행했습니다. 이렇게 주황색 바 마지막에 보이시죠? 투신이 종가에 2,800억 정도 선물 매도 베팅했고, 이는 전일 매도 베팅을 했었던 거에 이어서 또 베팅한 거고요. 전일 매도 베팅한 2천억대의 물량은 청산 없이 홀딩으로 수익 중으로 추정됩니다. 그러나 투신권의 선물 누적량은 아직 매수가 많은 상태입니다. 월물 옵션 포지션 현재 상태는 외국인 상방, 개인 상방 취약 구조를 형성하고 있고요. 금융투자는 양매수 균형을 이루고 있습니다. 근데 요거는 이제 마지막 거래일 한 5거래일 정도, 4거래일 정도면은 뒤집을 수 있을 정도로 생각보다 많이 얇습니다. 참고 하루 이틀만 한쪽으로 크게 쌓으면은 다 바뀔 수 있는 수준이니까요. 그 다음에 오늘 말씀드릴 내용 중에 하나, 개인 증시 대기 자금을 좀 말씀드릴까 합니다. 최근에 이제 밸류업 가이드라인 발표를 앞두고 종합자산관리계좌 즉 CMA의 잔액은 4월 1일에 81조 96억 원에서 등락을 거듭하다가 4월 22일부터 하락하기 시작했습니다. 현재는 한 달 정도가 지난 현재는 70조 원 초반으로 약 10조 원이 쪼그라들었습니다. 81조 원에서 71조 원 정도로 쪼그라들었어요. 그 다음에 대고객 환매 조건부 채권 RP라고 합니다. 요 매도 잔고도 4월 18일 87조에서 4월 29일 83조로 줄어들었고요. 증시 예탁금, 고객 예탁금도 55조 원 전후에서 계속 크게 늘지 않고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밸류업 그 가이드라인 발표 앞두고 개인들의 증시 대기 자금은 늘지 않았고 오히려 줄어드는 현상을 보였다라는 거. 그래서 밸류업에 대한 기대감은 개인보다는 유럽계 중심의 제가 이번에 최근에는 이제 지난 작년까지 해가지고는 올 초하고 해가지고 영국이나 뭐 네덜란드 자금들 많이 들어왔다 말씀을 드렸는데, 최근에는 뭐 룩셈부르크 자금까지 해가지고 그 유럽계에서 우리나라 이제 저평가 해소를 위한 밸류업 프로그램을 긍정적으로 평가한다. 노르웨이나 이런 데 많이 들어왔잖아요. 영국하고 노르웨이. 그래서 유럽계 자금이 좀 긍정적으로 평가한다고 말씀드렸었죠. 어쨌든 그런 외국인의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기대감이. 그래서 밸류업 발표 시에 외국인들의 동태를 살피는 것이 중요했죠. 밸류업 발표하는 그때랑 그 이후의 움직임이라. 그런데 오늘 5월 2일 2시 한국거래소의 세미나 내용을 이제 보면서 그게 진행되는 동안에 외국인은 선물 매도가 계속 확대됐습니다. 오늘 이 자리죠. 여기 갈색 선을 보시면 2시부터 계속 외국인들의 선물 매도가 늘어나는 그런 경향을 보였죠. 천천히 꾹꾹 눌러담는 그런 모습을 나타냈습니다. 급히 매도하지도 않아요. 어차피 세팅이 덜 됐기 때문에, 어차피 지금 중립 포지션이기 때문에 외국인들은 4월에는 매도를 많이 했지만 그전에는 매수를 많이 해와서 전체적으로는 중립 포지션에 가깝다 말씀드렸죠. 그 상태에서 밸류업 발표 앞두고 이후까지 해가지고 꾹꾹 눌러서 매도하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일단 당일 밸류업 발표 당일은 외국인들은 실망에 가깝다라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이후의 상황은 내일부터 판단을 해야겠죠. 시장이 반등세를 지금 보이고 있었던 시간들이니까, 물론 전일에 618 자리 피보나치 618 자리에서 막혔었죠. 막혔었는데 이 부분을 막히고 뭐 터닝할 수 있는 조건이기도 하지만, 어쨌든 지금 가던 반등 구간, 반등세를 이어서 가려면 오늘 필라델피아 반도체가 밤사이 하락했던 것을 다시 회복시키고, 미국에서는 그 다음에 미국이 빅테크 중심으로 나스닥이 의미 있는 반등을 해주는 조건, 그리고 내일 우리도 밸류업이 아닌 반도체 쪽으로 돈이 붙는 게 필요해 보입니다. 오늘 KRX 반도체 지수 괜찮았어요. 오늘 SK 하이닉스, 삼성전자 나쁘지 않았습니다. KRX 반도체 지수 보시면 밑에서 양봉치고 올라오는 빗각 추세 지키는 그런 양봉 괜찮았습니다. 그래서 이쪽으로 붙어서 움직이면 선방 하는 거죠. 그래서 그러면 시장이 반등세를 이어갈 수 있는 조건이 된다. 밸류업이 아무리 약해져도 다른 쪽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다음에 추가로 코스닥을 끌어올리는 섹터로 돈이 들어올 수 있음에도 주목해야 됩니다. 그러면 코스닥 쪽 2차 전지, 그다음 바이오 쪽, 특히 어제는 이제 미국에서 바이오들 괜찮았는데 우리가 바이오도 이어받을 수 있을지, 이쪽이 중요한 이유는 원래 연초에 밸류업 초기 때 밸류업 프로그램 종목들이 올라가면 코스닥은 떨어지고 밸류업이 조정받으면 코스닥은 올라가고 하는 시소게임 기억나시죠? 그 시소게임 하던 것과 유사한 관점입니다. 이번에도 밸류업이 빠질 기지가 있으니까 밸류업이 빠지면 나머지로 돈이 들어오는지를 보자는 거예요. 나머지로 돈이 들어오지 않고 그냥 실망감에 끝이 나버리면 시장은 무너지겠죠. 그러나 밸류업의 시총은 한정적이기 때문에 다른 쪽으로 충분히 받아서 이어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쪽으로 들어와 주는지, 교체돼서 섹터 교체가 일어나는지 그걸 집중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일정은 이제 다소화되고 이제 몇 개 안 남았어요. 애플 실적 발표 5월 3일 금요일 새벽 5시 30분 정도부터 발표합니다. 그다음에 그 그날 밤이죠. 금요일 밤, 금요일 내일장 우리 마치고 그날 밤에 고용 보고서, 미국 비농 지표가 발표됩니다. 그리고 다음 주 5월 9일 옵션 만기일로 이어지는 일정이 있고요. 중간에 우리는 5월 6일 대체 공휴일로 휴장이 하나 있어서 옵션 만기일이 금방금방 올 거라고 보이고요. 벌써 지금 금요일, 화요일, 수요일, 목요일 4거래밖에 안 남았네요. 그래서 프리가 굉장히 빨리 빠질 겁니다. 외과 프리는 특히나 더 많이 빠질 거니까 주의하셔야 되고요. 자, 오늘 여기까지 오늘 장 마감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구독자 단톡방 아직 입장 안 하신 신규 구독자분들 계시면 유튜브 댓글에 있는 오픈톡 주소로 문의 주셔서 입장하셨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도 부탁드리고요. 내일 아침 8시 20분에 유튜브 라이브 방송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